경기도 평택의 한 외딴 마을. 여기서부터 나보다 먼저 가보면 8월이가 웬일이가 하겠는데 지 제일로 좋아하는 지금 코스로 가고 있으니 8월아 한 바퀴 저 갔다 와. 더 멀리 가지 말고. 절 식구와 함께 한 스님이 길을 나선다. 마침 시주로 들어온 영양제, 마을 어르신께 보시를 한다. 보살래 여기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플 때 하루 3회네. 네. 하루 여기 하나씩. 네. 여기. 드셔. 나도 무릎 아파 보니까 네. 미쳐버렸더만. 네, 네. 허리 아파 그럴 때. 네. 고맙습니다. 드셔. 다음 방문지를 물색하는 스님.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온다? 또 자전거 타신 폼이 아직도 쌩쌩하네. 저쪽으로 가보네. 저 뒷집 할아버지 줄 알았더니 막. 어메, 이 새끼들이 뭐라. 동네 개들의 격한 인사다. 팔아라, 팔아, 이리 와. 팔아. 야, 상탄이잖아. 이리 와. 너보다 더 덩치가 더 적은 놈들이다. 그러나 때로 몰려들면 당해낼 수가 없는 법. 결국 강아지 경호원까지 하게 됐다. 와, 인마. 세 사람 있어, 인마. 골치 아프네. 나 딱 두 사람 보이길래 딱이다 싶었는데. 야, 이거 일단 잠시 후퇴. 남은 건 두 상자뿐인데 어르신은 세 분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야, 또 여기 토마토 잘 됐다. 그런데 짧은 담소가 끝난 모양이다. 골목길에 죄 지은 사람처럼 묶여있던 스님의 발이 풀리는 순간 하지 마. 가진 게 적은 것이 죄라면 죄다. 보살 주려고. 보살님 드리려고. 뭔데? 저기 무릎 안 좋고 하루에 세 번에. 먹겠어요. 하루에 야. 하루에 3번 쓰는 거예요? 세 번씩. 여기 써졌어. 네, 밥 먹고요. 하루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저래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우리 애들보다 속세 나이로는 55. 관절염에 허리병까지 앓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필요한 분에게 나누기 위해 나온 길. 잘 드셔. 예? 저래도 종종 오시고. 그러게. 그러나 먼저 집으로 가신 분께는 죄송한 마음이 든다. 아니 나는 두 분이 딱 오시길래 딱이다 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을 꼭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쫄쫄쫄쫄 하신 것이 무릎이. 그래서 그냥 다시 뒤돌아섰죠. 하루에 얼른 와. 챙겨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조만간 다른 선물을 마련해 드려야 할 것 같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전설이 깃든 천년도량 수도사. 칼과 도마를 챙겨든 이 절의 주지 정문 스님이 공양간으로 향한다.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오이와 도라지. 바로 옆 장독대엔 항아리가 즐비하다. 우리 수도 된장도 엄청 맛있어가지고. 된장이며 고추장 모두 스님이 직접 담근 것들. 장아찌 있어, 장아찌. 산초 장아찌. 이게 이제 산초 열매 가지고 간장에다가 담는 건데 이게 이제
여름에 밥맛 없고 그럴 때 산초 장아찌 죽 끓여 먹고 장아찌 자체라도 들고 특히 이제 비고 있으면 저녁은 꼭 있죠. 해박한 요리 지식까지 자랑하는 스님의 본업은 주지요. 부업은 요리사. 이 음악이 또참그 흘러간 또 저기 올드 팝송이 나오네. 엘콘도 파사라고. 이 연불만 한 게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삼아 고추장 듬뿍 넣어 무쳐내는 도라지 오이 생채. 무기질이 풍부한 오이에 해독작용을 해주는 도라지의 조합. 더위에 지친 입맛을 북돋을 별미다. 맛있다.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로 통깨까지 확 그냥 불을 줘버려. 죽이면 더 줘버려. 양념 인심은 누구보다 후한 스님. 조시님 땀방울도 여기 좀 들어가야 더 맛있을 건데. 한여름 뙤약볕에 땀이 비처럼 흐른다. 좀 넣으셨습니까?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법회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좋으셨네. 유부에 으깬 두부와 표고, 갖은 채소를 넣은 유부 버섯 조림까지 준비하는 스님. 표고 다시 물에다가 식초 넣고 간장하고 졸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신선한 재료에 파와 마늘 같은 오신채는 물론 조미료는 일절 넣지 않고 만든 음식.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해질 것 같다. 요리를 마치고 서둘러 법회 준비를 하는 정문 스님. 이런 또 어떤 기쁨으로도 중국에 가는 거죠. 예. 중한테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예. 신도님들하고 예. 이 화창한 날씨에 부처님의 그 자비를 상징하는 이 더더군다나 간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모셔 있고 이 연꽃까지 이렇게 활짝 펴 놓으니까 너무 좋죠. 올해 초 관음보살님을 모셔온 이후로 처음 여는 관음전 야회 법회. 스님 마음은 설레는데 다만 무더운 날씨에 신도님들이 더위를 드시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 땡볕 하기에는 뭐하니까 예. 스님 파라솔인데 나만 또 하고 있으면 우리의 곰팡이 피었다고 신도님들 그러니까 노보사님들 걸막에 이렇게 앉아서 하시고. 스님에겐 신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부처님이다. 관음제의 일이지만 평일인데다 더위가 기승을 부려서인지 참석률이 높지가 않다. 칼 대신 목탁을 잡은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성심으로 법회를 한다. 관세음 보살님에게 의지해 각자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관음제의 일.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신도들의 삶에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스님이다. 자비가 뭐예요? 달고 열악. 자는 고통을 덜어주고 비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예. 그 자비에 흠뻑 적게 하옵소서. 지금 연꽃이 활짝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워하게 되면은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는
그리워하지 않고 열렬하지 않는데 뭐가 지 눈앞에 나타나겠어요. 맹탕으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 가피도 어떻게 된다고? 맥탕이죠. 뭐. 맹탕 이렇게 되니까 가피도 맹탕이지 뭐. 맹탕이야 계속 맹탕. 열렬한 그림이 없고 자나깨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도 버페를 꿋꿋이 치러낸 신도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비 오듯 땀을 흘려가며 정문 스님이 손수 만든 유부 버섯 조림과 도라지 오이 생채로 점심을 드시는 신도님들. 원행의 보살을 많이 드십시오. 원행의 보살을 네. 많이 드세요. 네. 특히 도라지 오이 생채를 많이 드세요. 예. 진수성찬이에요. 법회에 오신 신도님들에게 정성이 깃든 음식을 공양하고 싶었던 정문 스님이다. 너무 맛있어요. 딴 데를 다녀봐도요, 이 맛있는 음식은 못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스님 음식 덕분에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힘을 얻는 것 같다. 수도사 주지로서의 일과는 마쳤지만 요리사로서의 일과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서울로 급히 차를 몰아가는 스님. 다행히 시간 맞춰 도착을 한 것 같다. 조계종 산하의 국제선센터. 오늘 이곳에서 사찰 음식 강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걸쳐줘야 또 나온 배도 또 깜프라치 하고 언제부터 배가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막 주워 먹다 보니 요리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강의에 앞서 재료부터 꼼꼼히 살피는 정문 스님. 인삼이 이렇게 만드는데 인삼이 커야 돼 이렇게 두툼하면서 이거 말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인삼 작은 게 없어가지고 얇게 포를 떠서 채소와 함께 말아야 하는데 인삼이 너무 작다 보니 할 수 없이 오이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요리할 때만큼은 늘 완벽을 기하는 스님. 더없이 아쉽기만 하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이 속속 강의실로 모여든다. 오늘 수강생들은 요리를 전공하는 고등학생들. 한국 사찰음식연구회 회장이시자 사찰음식의 대가이신 정문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이라고 해서 비구는 이제 사찰에서 남자 스님을 일컫는데요. 비구 스님으로서 가장 권위가 있으신 스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음식은 사실 어떻게 된 정형화된 레시피가 사실은 없어요. 주어진 재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스님들의 그 형편에 맞게끔 소박하고 건박하게 뭐 양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또 일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인데 단 한 톨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 예. 오이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이렇게 둘둘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삼 야채 말이 할 때 오이 구입하실 때는 반듯한 걸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획 이렇게 오그라진 거 구입하지 마시고. 얇게 포를 떠서 조청에 절여둔 오이 위에 팽이버섯과 인삼, 대추와 잣 등을 넣어 말아주는 인삼 채소말이. 기를 보하는 인삼에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잣과 호두가 곁들여진 보양식이다. 자, 스님 말았는데 보여요? 예, 예쁘죠?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예. 남은 부분은 어디에 올려놓을까요? 자르고 나온 부분요. 이제 요리 하는 사람은 그때 집어 먹어야 돼요. 예, 그런 것은
그 요리사 특권이에요. 그럼 특권도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하겠습니까? 예. 자기는 절대 안 만들어 먹으니까 이럴 때 집어 먹어야지.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앞으로 전도 유망한 셰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물어보신 분 반드시 예. 이렇게 짜부레기는 본인이 먹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요리는 들기름을 둘러 굽는 가지구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가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가지는 주로 데쳐가지고 무쳐 먹죠. 그죠? 질문에도 묵묵부답이다. 맨날 햄버거 먹고 살았나? 여러분들 특히 조리를 앞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 혀의 맛돌기가 한번 둔감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리사의 생명은 손도 잘 써야 되지만 자기의 혀 맛을 올곧게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들기름은 이렇게 선배의 입장에서 배합이 되고 따끔한 훈계도 이렇게. 잊지 않는다. 잘게 다져 가늘한 표고를 볶아 구운 가지 위에 올린 뒤 역시 밀가루를 또 들기름 입혀 두르시고 들기름에 다시 다시 한번 구워준다. 해주시면 돼요.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불 조절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잘 조절해야 돼요. 몸이 아차하다 보니까 타버렸네. 그건 뒤지게 맞아야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방심은 금물이야. 알았습니까? 심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니 더 주의를 기울이란 당부다. 자, 표고를 활용한 가지구이 완성됐습니다. 예. 폼작하면 안 되나? 자, 고기와 오신채를 쓰지 않고 오직 청정한 재료에 양념을 적게 넣어 담백한 맛을 살리는 사찰 음식. 칼집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깎기. 웰빙 바람을 타고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고 양념 소스 만드는 데 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남는 재료는 꼭 재활용하는 게 원칙. 양념 소스 하는데 꿀물에다가 인삼 액기스하고 같이 섞어서 바닥에 양념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이거거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애를 쓴다. 이거 넣을 때는 이 라운드에 있는 그거 쓰지 말고 평평한 거. 그래야 집어내기가 좋으니까. 비구로서는 국내 유일의 사찰 음식 전문가인 정문수님. 자신처럼 칼을 들겠다 나선 남학생들이라 애착이 간다. 상당히 또 진지하고 또 지금 실습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나는 이 조리사의 길을 가겠다.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너무 그냥 욕심을 내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자, 열심히들 하시고 스님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년째 팔도를 누비며 사찰 음식 전도사로 활약하는 정문순입니다. 모든 공식 일과가 끝난 시간. 이걸로 통일해놨어요. 소금도 막 20개 이렇게 해야 워낙 땀도 많이 흘리고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가려워야 되니까 양말도 한 20개 해야 되는데 옷에 너무 자주 빵꾸 나가지고 오늘 좀 꾸며야 되겠네. 날라면 같이 나는 게 서로 사이가 좋죠. 한쪽만 빵꾸 나고 한쪽만 그러면. 스님만 오롯이 머무는 수도사. 잡일 마다 않고 홀로 고군분투하다 보니 양말이 순환이다. 속과 나이로는 반백을 훌쩍 넘긴 스님. 바늘귀에 실귀는 일이 수월치가 않다.
홀로 살림 꾸리며 살아가는 게 비구의 운명. 그러나 바느질은 아직도 난공불락의 요새다. 요리하는 것보다 바느질하는 게 더 힘들더만. 바늘 이렇게 끼기도 이제 힘들면. 칼은 안 무서운데 바늘은 무섭더라고. 손가락 확 찔러볼 거예요. 칼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칼은 난 한 번도 칼에 손 베어본 적이 없어요. 바느질 하다가는 몇 번 찢어가지고. 투박하지만 아기자기하고 맛깔난 요리를 빚어내는 손. 바느질 솜씨만은 좀처럼 스며들지 않나 보다. 음식 솜씨 못지않게 바느질 솜씨다. 참 기똥차네.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직 멀쩡한데 꽉꽉 뻗어가지고. 서툰 솜씨나마 검소한 생활을 꾸릴 수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텃밭으로 올라온 정문 스님. 이거 좀 담았다 좀 묶어봐라. 고추님 갖다 올리고 나서 이제 신도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식재료로 삼고 신도님들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도 치지 않고 정성껏 가꾼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 일하는 걸 오히려 즐기는 정문 스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수행에 참 도움이 되는 거. 어차피 나는 이제 사판승으로서 그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방에 가서 참선을 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그 수행을 찾아 나가야지 갈 수 없는 그 선방만 그리워해봤자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그 수행의 방법으로 또 하나 택한 게 바로 사찰 음식이다. 한갓진 저녁 시간. 연구실 청소를 하던 정문 스님. 마침 구석에 숨어있던 보물을 하나 찾았다. 20년 전으로 고성 올라가서 전수조사 떠나려고. 곰팡이 피워버렸네. 진짜 보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낡은 사진기. 이게 뭐더냐. 긴 세월 햇빛을 보지 못한 흔적이 역력하다. 곰이 그때 나온 필름 아직도 있네. 와, 얼마나 찍어 잡겠으면 세상에 필름이 이렇게도 많이 있냐. 20년 전 사찰 음식을 공부하기 위해 떠났던 유랑에게 그 길에 도반으로 함께했던 사진기다. 문득 그 시절 생각이 떠오른 것일까? 스님이 낡은 사진첩을 펼쳐든다. 다 이렇게 페탁점까지 붙여가지고 큰 거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 음식이 유명하다는 사찰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요리를 배웠다. 아, 이거 이제 고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절에 냉장고 없어요. 예. 이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저장하는데 그 냉장고 없이도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없어도 그렇게 식품을 잘 관리하고. 음식 잘하신다는 스님들도 가리지 않고 찾아갔었다. 이분은 뭐 국민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걸레 스님 중강. 작품 세계에 몰입하는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누가 기때문에 해주시더라고. 중강 스님은 그 표고버섯 된장찌개는 아주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고 있다고. 선사로 유명하신 수완근 스님이신데 된장이 아주 애찬론자예요. 예. 벌써 20년 전. 그때 열정과 순수함이 그리워진다. 야, 그때는 배도 홀쭉 들어가고 얼굴도 희하고 멀끔하게 생겼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문 스님.
승가대 재학 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었다. 불교 문화 전반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던 중 오신채는 물론 속세의 조리법에 물들어가는 사찰 음식의 실상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스님. 그때부터 열일 제쳐두고 사찰 음식 연구에 매달렸지만 그 시작은 그리 쉽지 않았다. 시작하면서부터 비난을 받았었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은사 스님이나 여러 대다수의 스님들이 어떤 그 저를 바라봤던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힘들다. 너무나 힘들지만 이건 꼭 감내해야 될 그런 수고로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더 많고. 된장 팔아가며 마련한 기금으로 어렵사리 사찰 음식 연구소를 차리고 강연을 시작했다. 불교 문화의 정수인 사찰 음식을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외롭고 고독한 수행을 계속한 지 20년. 경전에 열중하던 젊은 학생은 파란 눈의 외국인들마저 사로잡는 공양간의 셰프가 됐다. 며칠 뒤 죽비 하나를 챙겨 들고 생활관을 나서는 정문 스님. 오늘은 한 회사에서 1박 2일로 템플 스테이를 온 날. 빡빡 머리 패션한 어울립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그 패션 안경 한번 써봤어요. 아무튼 전부 다른 종교를 가진 참가자인 터라 분위기부터 풀어주려는 것이다. 절은 왜 절겠습니까? 절에 와서는 계속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입니다. 내 가족이 부처님입니다. 내 직장 동료가 부처님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부처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법당에서 됐는데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돌아가며 3번씩 절을 하는 순서. 일어나시고요. 이제 세상 사람 모두를 귀하게 모실 때 자신이 처한 곳이 바로 극락이 된다는 의미가 이 절에 숨어 있다. 이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겹치시기 바랍니다. 엄지는 살짝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턱은 당기시고 그 다음에 혀는 입천장에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혀는 입천장에 갖다 붙이시고 눈은 완전히 뜨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또 감으면 감자마자도 잠들어 오니까 포그라 버리니까 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뜨게 돼 있습니다. 절반만. 그래가지고 한 1m 앞에 마음속을 휘젓는 불안과 공포, 욕망과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참선.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는 일상의 시계를 잠시 멈추고 진정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흘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졸기라도 하는 날엔 여지없이 죽비가 날아든다. 이런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라는 정문 스님. 패션 안경도 그런 생각에서 고안한 것이다. 패션 안경 속에 감춰져 있는 내 모습하고 패션 안경으로 드러난 이 모습하고 상당히 우스꽝스럽지만 이 우스꽝스러움 속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바탕 웃으시고 그러면서 그 웃음 속에서 왜 저 스님이 빡빡 머리를 감고 이런 걸 썼을까? 한 번쯤에 돌아서면서 재음미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쓴 거죠. 재밌죠.
팍팍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알고 보면 부드러운 스님이다. 저 불을 꺼줘야 돼, 근데. 저 불을 켜놓으니까 지금 잠 안 자고 저렇게 돌아다니네. 9시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분주히 움직인다. 잠시 뒤 불을 끄려고 템플스테이 숙소로 향하는 정문 스님. 아니,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나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야. 산책하러 가요. 아니, 밤중에 산책을 어디로 가? 전부 다 나갔다가 뱀 나오고 막 그냥 야, 이게 1박 2일 템포로 온 게 아니고 아이고. 아, 내 이제 골 때려 버렸나. 아니, 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템플스테이도 밤중에 이렇게 도망가더라 처음 봤네. 도망가봤자 이 절지구막이 어디 가겠어요. 뻔하지 뻔짜지. 그렇죠. 내일 아주 아작을 내놔야지. 예? 여성 동무만 둘이만 딱 남겨놓고 아무도 안 보여 지금. 오늘 보니까 밤늦은 시간. 참가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